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애할 때 상대방을 자기만의 틀에 가두고 강박적인 통제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고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안하고 불편한 연애를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유형은 연애 상대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가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크게 서운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이 틀에 가두게 되는데요. 연락은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해줘, 이렇게 옷을 입어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왜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데 왜 안 해줘? 내가 말했는데 왜 안 해줘? 라는 식으로 어떤 비난과 서운함의 표현이 돌아오게 됩니다. 연애 초반에는 이러한 요구를 감당할 수도 있지만 점점 상대방 그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 요구의 수가 너무 많고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애초에 우리가 연애를 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제시하는 기준들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라는 것은 보통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이 그러한 요구들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지면 그 기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서운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로 인해서 연인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헤어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요구들이 사랑하면 당연히 해줄 수 있고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상대가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기준과 틀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상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계속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고, 때문에 상대방이 서운함을 계속 느끼고 또 나아가서 비난을 하게 되니까 자신이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강박적으로 통제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행위는 가스라이팅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틀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계속 비난을 받으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때 멘탈이 건강한 사람은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떠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계속 문제를 자기한테 찾게 되고 상대의 눈치를 보다가 멘탈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연애를 하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연애를 하고 나서는 멘탈이 무너지는 하나의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연애 상대를 어떤 틀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거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양육 과정이나 이전 연애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을 것이고, 이 상처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에는 이러한 상처를 절대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를 더 이상 받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방어책이 필요할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쓰이는 것이 바로 상대를 자기가 생각한 어떤 틀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강박적으로 통제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예측 가능하고 또 통제 가능한 형태로 상대가 있어주길 바라면서 이것저것 상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불안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과거에 자신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비슷한 상처를 받지 않으려는 바람이 있고, 이 바람은 그 바람에서 그치지 않고 상대에게 어떤 의무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날 좋아한다면, 나와 연애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지켜줘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그 기준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자신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불안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다 맞추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말한 것도 어느 상황에서는 적용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적용하지 않으며, 자기는 적용하지 않고 상대방에만 적용하는 경우들이 보이는 등 비합리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를 듣는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이 요구에 응하기가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대는 통제하려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하고 헤어짐을 고하게 되고, 이는 또다시 하나의 상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넌 나를 그 정도만 사랑한 거였어. 이때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를 찾지 못하는 경우는 이 새로운 상처를 방어하기 위해서 또다시 새로운 틀을 추가하게 됩니다. 내 말 잘 듣는 사람,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 등의 이름을 붙여서 말이죠. 앞서 이러한 행동 패턴의 원인을 크고 작은 상처와 불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많은 분들이 상처와 불안이 있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 있다고 말했는데 그걸 챙겨주지 않는 상대에게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낮은 것이 기본이고, 그로 인해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하기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상처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점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어떤 원인으로 자신이 통제를 하려고 하고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지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느끼는 불안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은 어떤 상처에서 시작했나요? 부모님의 양육 태도? 아니면 전남친이나 전여친이 준 상처?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 상처에 대해서 보듬어주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이 상처를 보듬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내가 필요했던 말과 행동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상처 치유를 위해서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만약에 전남친이 바람을 피웠다고 한다면 네 잘못이 아니다. 바람을 핀 사람이 잘못이고 네 매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당신은 혼자라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그 사람을 놓지 못했지만 너는 혼자서 꿋꿋이 잘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예쁜 아이니까. 이런 식의 위로를 해준다면 이러한 상처가 조금씩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자기 탓을 하는 부분을 잘 반박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충분히 잘 치유한다면 더 이상 새로운 상대에게 또 상처받을 거란 불안이 줄어들게 되고 비교적 편안한 상태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상대를 어떤 틀 안에 가두려고 하시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틀 안에 가두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